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순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고민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 종목은 어렵습니다. 그냥 미국 지수를 꾸준히 모으세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배당주를 모아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에 집중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평가된 기업을 오래 기다리는 가치 투자가 가장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들은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전략이라도 매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내가 그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오래 이어갈 순 없습니다. 주가가 30%씩 흔들리는 방법인데 계좌가 10%만 떨어져도 잠을 자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포기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답답해 보이는 투자법이라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옷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이라도 내 몸과 생활에 맞지 않는다면 오래 입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법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투자 전략과 방법을 살펴보며 각각 어떤 사람에게 잘 맞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실제로 찾아가는 구체적인 순서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라는 말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돈과 시간, 에너지를 사용해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나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의 학원비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고 해볼게요. 당장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 나중에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의 돈을 미래 소득과 교환한 셈입니다. 물론 학원을 다닌다고 반드시 연봉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주가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과 배당, 사업의 성장 가능성 중 일부를 현재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배당주를 산다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장주를 산다면 현재의 이익보다 앞으로 훨씬 커질 수 있는 미래 이익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투자 방법에 따라 우리가 사는 미래 현금 흐름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은 비교적 작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고요. 어떤 방법은 당장 현금은 거의 없지만 미래에 큰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은 또 수익 가능성이 높은 대신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요. 어떤 방법은 수익을 조금만 주더라도 변동성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투자 방법을 고르기 전에 먼저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형태의 미래를 원하는가? 언제 돈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면 적합한 투자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투자법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과거 수익률부터 비교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어떤 전략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 보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죠. 하지만 투자 성과는 계좌 수익률 하나만으로 평가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수익을 얻기 위해 내가 사용한 시간과 집중력, 스트레스도 비용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직장인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매일 2시간씩 시세를 확인하고 퇴근 후 3시간씩 기업을 분석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좌 수익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죠. 하지만 업무 집중력도 떨어지고 수면이 부족해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본업이나 자기 개발에 사용했다면 연봉이나 사업 소득을 더 크게 높일 수도 있었겠죠. 투자에 사용한 시간이 공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을 땐 3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지, 그 수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도 같은 원칙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실행이 지나치게 어렵다면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편안하게 반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뒤 은퇴 자금을 만들려는 사람과 3년 뒤 주택 계약금이 필요한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20년 뒤 사용할 돈은 중간에 큰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내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은 변동성이 큰 성장주에 집중하면 돈이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직장에서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고 자산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배당을 많이 받는 것보다 전체 자산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생활비를 보완해야 한다면 주가 상승만 기다리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과 이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법을 고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꼭 적어보세요. 이 돈은 언제 사용할 건지, 목표는 자산의 성장인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인지, 중간에 또 꺼내 쓰지 않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지, 목표와 기간이 정해져야 그 다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 집중력, 지식, 그리고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여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도 투자에 쓰기 어려운 사람과 매주 10시간 이상 산업과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전략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의욕이 가장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2시간씩 공부하고 주말에도 기업을 분석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근하는 날도 있고요. 몸이 아프거나 가족 행사가 있는 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최대 몇 시간을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가장 피곤하고 바쁜 주에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1시간도 내기 어렵다면 개별 기업의 실적과 뉴스를 계속 추적하는 방법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고 매주 일정한 시간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다면 개별 성장주나 가치주 투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이 많다면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전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확실한 선택일 수 있고요. 비상자금이 없다면 주식 투자보다 먼저 생활비 몇 개월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공부에 매주 10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본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공부하는 편이 소득을 더 크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돈과 시간은 한 곳에 사용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투자는 종목을 고르는 게임이기 전에 내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임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손실 감내 수준입니다. 많은 분이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저 장기 투자니까 20%나 30%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퍼센트로 말할 때와 실제 금액으로 경험할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계좌가 7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계획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밤마다 계좌를 확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결국 가장 많이 하락한 시점에 전부 팔게 된다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은 30%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하락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두렵더라도 처음 세운 원칙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몇 %까지 버틸 수 있냐 보다는 이렇게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 투자금이 1억에서 8천만 원이 돼도 이 계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5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됐을 때도 추가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손실 금액을 실제 숫자로 바꾸면 자신의 성향을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감정적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 판단을 유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주도주나 성장주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투자법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각자가 가진 강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산업의 변화를 남들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와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재밌고요. 또 누군가는 기업의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변화를 빠르게 발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뉴스와 공시를 꾸준히 읽는 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오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는 개별 종목 투자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반대로 숫자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기업 분석 자체가 스트레스라면 남들이 높은 수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주 투자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억지로 고치는 것보다 이미 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투자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 방법이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이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락장에서도 유지할 확신이 있는가? 세 번째, 현재 내 시간과 지식으로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가? 기대 효과는 크지만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일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면 실제로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 수익이 조금 낮아 보여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반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을 확인했다면 이제 대표적인 투자 방법을 나의 상황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투자입니다. 지수 투자는 한두 기업을 정확히 골라내는 대신 여러 기업이 묶인 시장 전체의 장기 성장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기업의 실적과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장기간 자산을 모으고 싶은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잘 맞습니다. 다만 지수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는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지수 역시 20%나 30% 이상 떨어질 수 있고요. 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투자를 선택하려면 단기적인 고점을 맞추려 하기보단 최소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자금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수에 투자해놓고 매일 가격을 확인하며 조금만 하락해도 적립을 멈춘다면 지수 투자의 장점을 스스로 없애는 셈입니다. 지수 투자는 분석을 적게 하는 대신 긴 시간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 투자입니다. 배당 투자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실제 현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보완해야 하거나 주가 상승만 기다리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한 사람에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배당주는 아닙니다. 기업의 주가가 사업 악화로 급락하면서 배당 수익률만 높아 보일 수도 있고요. 기업이 버는 돈보다 무리하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결국 배당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당률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과거의 배당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늘려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투자는 단순히 높은 배당률을 찾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배당을 지급할 체력이 있는 기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성장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꾸준히 많은 현금을 탄탄하게 벌어들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은행, 증권 기업들이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도주 투자입니다. 주도주는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고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을 말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 하락폭도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도주 투자는 단순히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산업의 수요와 투자가 장기간 증가하는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 좋아지는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과 고객 기반이 있는지, 시장 조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하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산업과 기업 분석에 할애해야 하고요. 20%에서 30% 이상의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이상의 수익을 원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잘 맞습니다. 주도주 투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높은 관리 비용을 요구합니다. 기업을 한 번에 분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적과 경쟁 구도, 투자 근거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니 투자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싶다면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이 가진 이익과 자산에 비해 시장에서 낮게 평가된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또한 적자가 줄어들거나 업황이 회복되는 등 기업의 이익 방향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재무제표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 관심이 없더라도 1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주가가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 가치 함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는 싸게 사는 것뿐 아니라 왜 다시 비싸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저렴한 기업이 다시 평가받으려면 실적 회복이나 구조조정, 자산 매각, 새로운 사업처럼 시장의 인식을 바꿀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 있으며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수 투자도 하고 싶고 성장주도 직접 골라보고 싶은데요. 네,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자산의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기본이 되는 자산은 지수 투자와 배당 투자 등으로 구성해 장기 자산의 중심을 만들고요. 일부 자금은 내가 공부하고 확신을 가진 주도주나 가치주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를 코어 위성 구조라고 부릅니다. 코어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장기간 유지할 자산이죠. 위성은 조금 더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기업 분석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직 나의 강점을 정확히 모른다면 코어의 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은 작게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험과 분석 능력이 쌓이면 위성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하나의 투자법에 전 재산을 걸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제로 나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와 투자 기간을 숫자로 적어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표현 대신 10년 뒤 주택자금이나 20년 뒤 은퇴자금, 매월 필요한 현금 흐름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금액으로 정합니다. 30% 하락이라는 퍼센트만 생각하지 말고 내 투자금이 실제로 얼마까지 줄어들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생활과 수면에 영향을 준다면 더 낮은 변동성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현실적으로 계산합니다. 가장 한가한 주가 아니라 야근하고 피곤한 주에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당 1시간도 어렵다면 지수와 자산 배분처럼 판단 횟수가 적은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고요. 매주 여러 시간을 꾸준히 쓸 수 있다면 개별 기업 분석이나 주도주 투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직접 시험해 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금을 넣지 말고 전체 자금의 일부나 가상 포트폴리오로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만 기록하지 마세요. 매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최대 손실은 얼마였는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내가 정한 원칙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낸 방법보다 내가 원칙을 가장 잘 지켰고 앞으로도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가장 좋은 단 하나의 투자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고 싶다면 지수 투자가 잘 맞을 수 있고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배당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과 산업을 분석할 시간과 강점이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주도주나 가치주 투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보고 투자법을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목표와 투자 기간,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진 지식과 강점을 먼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법은 가장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하며 오랫동안 반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투자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으로 직접 경험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를 관찰하고 조금씩 나에게 맞게 조정해가면 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소득과 자산, 나이와 목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투자법 역시 한번 결정하고 평생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맞춰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 혼자 투자를 시작하기가 두렵고 어려우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함께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메이트 한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